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매년 기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거는 매년 한 문제 이상 기출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나오는데 한 파트에는 두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잘 내는 게 주임법에서 두 문제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명신탁에서도 한 문제 내다가 또 이게 두 문제 낼 때도 있고 가담법이 나올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 기출 지문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5개 정도를 맞춘다. 4개, 5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6개 중에.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인데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리러 갑니다. 자, 일단 집합건물법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수정할 게 좀 있는데 판소노트에 그 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2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상가임대차 옆에 주택임대차 옆에 상가임대차 있잖아요.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이 4억이 아니고 뭐라고요? 9억입니다. 옛날 거 이제 4억이었고 9억이에요. 9억. 자, 그리고 이제 또 고쳐야 될 거 좀 뒤로 봅니다. 쭉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그 내용 보시면 되고 그대로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가셔가지고 95페이지 가서 계약갱신 요구권 옆에 상가임대차 보면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있다 했는데 최초임대차 포함해서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고쳐야 돼. 10년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 나머지 보시면 되고 자, 넘기셔서 96페이지 가서 자, 고쳐야 되는 게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중에서 계약 증액 후 계약금이나 그 증액 후 100분의 9가 아니고 100분의 5로 고쳐야 됩니다. 5로 고쳐야 돼요. 자,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됐어요?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은 99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은 이때도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만들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가 많이 80년대 이후부터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딱 있는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이게 501호 이렇게 됐습니다. 501호. 자, 501호. 자, 이게 이제 뭡니까? 구분 소유권이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건 뭡니까? 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유 부분이랍니다. 자, 구분 소유권은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고 있습니까?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 플러스 합시다. 플러스 뭐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 행위가 있으면 자, 시험에 나왔던 게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다는 판례 아셔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한다, 안 한다? 구분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판례를 아셔야 되고 이게 26회 때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분 소유를 하기 위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있죠. 아파트 살고 있죠. 자,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합니까? 공용 부분이랍니다. 공용 부분. 됐어요?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구조상 공용 부분,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파트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는 경우 있죠. 몰라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 주차장 부족하잖아요. 밀고 땡기고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주차장을 이렇게 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건 뭡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랍니다.
자, 구조상 운영 부분은 아까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도죠. 복도, 계단, 뭐 승강기.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요. 규약상 운영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죠. 규약상 운영 부분 등기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공용 부분이라 하면 뭐라고요? 구조상 운영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규약상 운영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규약상이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요때는 뭐 된다고? 등기를 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가서 이제 뭡니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용권입니까? 대지 사용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나비처럼 날아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대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대지 사용권은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냐면, 전유 부분이 원래 갑소유인데, 을에게 넘어가면은, 공용 부분 따로 넘어가고, 대지 사용권 따로 넘어가죠? 자, 이게 뭡니까? 일체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무슨 권리입니까? 종된 권리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는데 주유소가 넘어가면 주유기도 따라가 안 넘어가? 따라 넘어가잖아. 맞죠? 종된 권리도 따라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전유 부분에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된 권리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유 부분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들어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4번 나왔어요. 자,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아시죠? 이거 틀리면 저 미친다 그랬죠 그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이야. 아시죠? 시험 몇 번 나왔다? 4번 나왔다. 자, 그래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관을 보면은 체계가 제일 먼저 뭐 나옵니까? 구분 소유권에서 전유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나오고, 대지 사용권 나오고,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규약 나오고, 관리인 나오고, 재건축, 복구, 이 나옵니다. 알겠죠? 중간에 또 전기 관련 집회, 임시 관련 집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요렇게 전기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책 보러 갑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317페이지. 필기는 거의 돼 있죠? 쭉 돼 있죠? 99페이지 뭐 다 돼 있습니다. 자, 317페이지. 구분 소유권 나와 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구분 행위를 하면은 구분 소유권이 객체가 되는데, 밑에 가서 성립 요건 갑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다가 양갈로 이번에 소유자의 무슨 행위 있어야 된다? 구분 행위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서 그 밑에 판례 바로 밑에 양갈로 1번 밑에 있는 내용 별표입니다. 한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이 객체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독립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구분행위죠. 그 밑에 이제 판례는 참 보시고 참고로 보시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구분행위. 기존 건물의 중축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는 사유만으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구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갔어요. 공용 부분 갑니다.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은 법정 공용 부분이 뭐야? 구조상 공용 부분 뭐 있습니까? 복도, 계단, 승강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형광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개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이게 별표입니다. 한동 건물 및 구분 행위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고 있으면 아직 그 건물에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가 등기되지 않아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등기 등록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있으면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공용 부분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입니다. 자, 그리고 처분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답니다. 자, 분할 못하고. 자, 3번에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23회 때 나왔고 26회 때도 나왔습니다. 자,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자, 공용 부분의 지분은 면적 비율입니다. 전유분의 면적 비율이고,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번에 현관펜 일체성 칠판에 적어놨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처분할 수가 없다.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득실 변경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의 몇? 4분의 3. 됐어요? 자, 3번에 이제 공용 부분의 관리 현관편을 주고, 관리는, 보존행위는, 관리는 이제 통상 집회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에 1번. 자, 별표 해주시고, 공용 부분의 부담과 수익은 어떻습니까?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공용 부분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법 6조입니다. 그대로 시험 나왔어요.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는 공용 부분에 있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세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줄에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행위의 주체는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밑에, 자, 밑에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 나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보존행위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요 사람은 뭐 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보존행위 주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박스는 한번 보시고 넘기세요. 이제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을 갑니다. 자,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뭐랍니까? 자, 집어 보세요. 건물이 앉아있는 대지를 법정대지. 자, 옆에 주차장같이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게 됩니까? 규약대지랍니다. 규약대지. 자, 법정대지와 무슨 대지가 있다? 규약대지가 있습니다. 자, 규약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분할 금지죠?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대지 사용권은 뭡니까? 그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랍니까? 대지 사용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 보면은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 대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가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저기 적어놨습니다. 뭐가 넘어가면은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은 뭐도 넘어간다?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자, 이 밑에 판례 별표입니다. 전유 부분에 저당고 설정해 놓으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효력이 미친다. 별표 해놓으시고 시험에 4번 나왔던 겁니다.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면적 비율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대지 사용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관리단, 관리인 갑니다. 자, 이제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조문 봤을 때 제일 먼저 집합 건물의 기본적인 내용,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관리단 볼게요. 자, 관리단은 첫 번째 이제 판례 내용 하면 돼요. 관리단은 어떤 조직 행위를 거쳐서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에 있는 경우, 자, 현관펜 해주고 여기서부터 당연입니다.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해서 성립하는 단체를 관리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1번 법 23조입니다. 전원이 당연히 성립한다. 자, 2번 내용은요. 관리단의 비용은 어떻게 하는데? 줄 거져 있죠.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구분소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이제 관리인 갑니다. 관리인 24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자, 관리인은요, 밑에 나옵니다. 대내적으로는 당의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업무 집행기관입니다. 아파트 가주소장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몇 명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된다. 형광펜을 쥐고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되고 임기는 몇 년? 2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4번. 자,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내용 참고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자, 5번 보시면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그 직무에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자, 밑에 가서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 집행해야 되죠. 그리고 분담 금액 정해서 이제 청구합니다. 아파트 가주소장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관리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리단의 사업 시행에 관련돼서 관리단 대표에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1년 이상 사무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되죠. 하고 합니다. 관리인 대표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보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관리위원회.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한 개 더 정리하고 갑시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관리인 나옵니까? 네. 관리인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고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옆에다가 임차인 또 관리인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아파트 관리소장이 가가지고요, 이 건물에 소유하고 있나 이러면 아파트 주민이가 이러면 아니라 그러잖아.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를 한 사람에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아까 봤고요. 각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위원회 나와 있습니까, 위에? 관리위원회는 뭐 한다고요?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줄 것이고. 자, 여기서는 별표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2번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제 관련 집회 의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누구 중에서 한다고요? 구분 소유자인데 옆에다가 점유자 해놓고 X를 주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인은 한번 물어볼게요. 임기가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2년. 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은? 얘를 감독하잖아. 그래서 임기도 똑같아. 2년. 됐어요? 자, 다시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죠. 관리위원회 위원도 임기가 몇 년이라고? 2년인데 누구를 감독하니까? 관리인을 감독하니까 2년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하고 관리인하고 눈이 맞아보면 잘 굴러갑니다. 아파트. 아시겠죠? 잘 몰라요? 자, 관리위원.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있잖아. 물어보세요. 네 아파트 사나면 아파트 짓거라 그럽니다. 아시죠? 누구 중에 간다고? 구분 소유자 중에 선출합니다. 아시죠? 근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거 비교하라고요. 임기는 둘 다 몇 년이다? 쿵짝이 잘 맞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알겠죠? 비리가 생기는 거야, 아파트에. 알겠어요? 임기는 2년이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가서 관리위원회 그 322페이지에 관리위원회는 24일 기출해 놓으시고 둘 수 있다.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고 구분 소유자이 정한다. 돼 있습니까? 4번에 임기는 몇 년이라고? 2년이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 옆에다가 관리인과 동일하면 돼. 2년 관리인과 동일. 자, 그래서 이제 관리인과 관리단과 관리인에 대해서 봤고, 자, 이제 배우는 게 규약 및 집회입니다. 규약 및. 자, 규약은요, 아파트 규약은 관리단의 뭡니까? 자치법규다. 줄만 끊으시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넘어갑니다.
규약 설정 변경 폐지 옆에 나옵니까? 별표 한 개 넣으시고 한 번 나왔습니다. 규약 설정 변경은 몇 분이면 4분의 3. 옆에 적어놔야 돼요. 4분의 3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네. 공용 부분의 변경도 4분의 3. 맞아요? 또 적으려고 한다. 앞에 해놨습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99페이지 해놨어. 99페이지 판소노트 99페이지 보니까 규약 설정 변경 폐지 옆에 가니까 있죠. 4분의 3. 공용 부분의 변경도 4분의 3. 됐어요? 자, 반공익적 행위를 행위정지 청구할 때도 저희들 통상의 결의인데, 자, 하여튼 4분의 3 결의는 규약 설정 변경 폐지 공용 부분의 변경은 몇 분이면 4분의 3입니다. 자, 우리 323페이지 갑니다. 규약 보관 및 열람, 관리 또는 구분 소유자가 그 대리인이 보관해야 된다는 내용 참고하시고, 관리단 집회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맨 끝에 매년 회계연도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 다음 페이지. 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구분 소유자 몇 분이면 5분의 1에 자 5분의 1의 이상이 자 의결로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32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단은 관리인이 할 수 있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 가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자, 소집 통지입니다. 몇 주일 전에 합니까? 일주일 전에 현관표 딱 해놓고 일주일 전에 한다. 각 구분 소유자에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3번도 참고사항, 4번도 참고사항, 5번도 참고사항입니다. 결의사항. 자, 요거 체크합니다. 통지항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한다. 나머지는 참고사항인데 안 봐도 됩니다. 기준된 질문이 아니야. 자, 통제사항이면 결의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의결권은 무슨 면적 비율입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한다는 거. 자, 나머지 참고사항 보시고요. 소집 절차 생략 옆에 나옵니까? 전원에 뭐가 있을 때는 동의했을 때 오시면 나오세요. 별표 해놓고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존족수 나옵니까? 5분의 1은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할 때 5분의 1. 4분의 3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5분의 4. 5분의 4는 서명결의, 재건축, 복구조. 자, 요거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무슨 결의? 서명결의, 재건축, 복구. 됐어요? 자, 그럼 몇 자야? 5자, 4자, 5분의 4. 됐죠? 뭐 재건축, 복구. 몇 자요? 5자. 서명결의 4, 5분의 4. 왜 이러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재건축, 복구. 몇 자야? 5자. 서명결의 4자, 5분의 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서 4분의 3 한번 봅시다. 4분의 3은 우리 판소노트에 99페이지 해놨습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는 4분의 3이었죠. 4분의 3. 네.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사용 금지를 소를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과 경매를 명하는 법원에 청구할 때,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할 때는 몇 분의 몇 개입니까? 4분의 3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5분의 4는 뭐라고요? 재건축, 복구, 서명결의 5분의 4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가서 이제 규약 및 집회 결의의 효력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됐습니까? 자, 거기서 그 밑에 이제 양갈로 1번의 체납관리비인데, 공용 부분의 체납관리비는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 승계 승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경매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가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얼마 밀렸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연체료는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가 연체한 게 아닌데. 자, 넘기면 돼요. 자, 결의 취소의 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위반했다. 아까 4가지 있었죠? 맞죠? 자, 4가지인데 구분 소유자의 권리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자, 권리부터
공용 부분에 대해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의결권 가지고 자 관리단 집회 소집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이 되면은 해임 건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근데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라거나 공익이익에 반한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용도의 사용물을 내부 구조 변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다가는 건물 무너집니다. 못하게 되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용 부분의 사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의무 위반자의 조치 별표해 넣으시고 의무 위반자의 조치가 나오는 게 2번, 3번, 4번을 딱 묶어 놓으시고 몇 분의 몇? 4분의 3 했죠? 2번, 3번, 4번 우리 판소트에는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자 1번은 행위정지 청구는 아까 통상의 결의에 한다 그랬고 사용금지 청구나 경매 청구나 전유 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4분의 3의 결의를 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복구. 재건축 왜 합니까? 재건축 왜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수리하는 것보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더 낫더라 해서 재건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줄 쫙 꺼져 있죠? 네, 그래서 이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2번의 별표 몇 분이면 재건축은? 5분의 4 재건축 복구 서면 결의는 5분의 4.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내용 별표 해놓으시고 20회 기출입니다. 재건축 결의할 때 다음 각고의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새 건물의 설계 개요하고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적인 금액 산정해야 되고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유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는데 다음 중 20회 때 재건축 결의할 때 다음 같은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옆에다 적어돼. 홍보비용. 홍보비용은 정한다 안 정한다? 안 정. 그게 지금 정답이 2번 질문으로 나왔었어. 20회 때. 알겠어요? 홍보비용 거기 4가지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홍보비용 없어요. 자, 327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밑에 동그라미 3을 하고 있습니다. 20회 기출을 설명했어요. 자, 됐고 맨 밑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면 단지 내 건물이 일괄 재건축되는 경우 개개의 구분 건물마다 특별결의 몇 분이면 요합니까? 5분의 4를 요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건물마다 몇 분이면 5분의 4 결의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자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가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어볼 때 반드시 서면 최고해야 됩니다. 형광펜 서면 최고. 요것만 요식입니다. 무슨 최고하게 됐다고? 서면 촉구를 해야 되고 2개월 내에 해답해야 되는데 자 3번의 별표 해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이제 또 해야 돼 이제. 자 협의에 무권 대리할 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답을 주지 않는 추인 거절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향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본다. 여기 했잖아. 이제 항상 하잖아.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이다. 오늘 또 한 개 한 것도 더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 조정 협의된 거를 통지했는데 일주일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은 다 받지 못하면은 그 협의된 거야? 협의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홈쇼핑 얘기했잖아. 우리 하고 보고 있다가 홈쇼핑 보고 저 사차 사인데 물어봤는데 대답 안 주면 뭐예요? 사지 말라고 이 말이야. 거절. 샀다가는 완전히 난리 납니다. 하루 종일 아니고 일주일 내내 갈고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추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 자 우리가 조정했는데 그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일주일에 답 안 주면은 거절. 됐어요? 그럼 우리 물으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잖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 시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자 됐습니다. 됐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사항 보세요. 재매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복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구도? 자 재건축 복구 서면결의 몇 분이면 5분의 4. 자 다음 페이지 가서 공용 부분에 복구 나와 있습니까? 이하가 아니고 자 4번에 별표해야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4번 중간에 있죠?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몇 분이면
5분의 4의 특별 결의로 복구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것만 체크합니다. 나머지는 참고사항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밑에 내용 이제 딱 두 문제만 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자, 갑시다. 자, 두 문제인데 뭐. 자, 갑시다. 자,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건. 자, 1번. 여기만 정리하고 가면 끝이야, 이거. 요번에 모의고사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자, 틀린 것 1번.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1번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구조상, 유형상, 도지상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죠. 자, 1번 오. 2번.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물의 면적 지분 비율 맞지요? 맞습니다. 3번은요. 공용부로 취득시에 대상될 수가 없다. 맞죠? 자, 4번. 관리인의 선임 여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구분 소유자는 구약 또는 공정증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6번은요. 둘 수 있다죠? 그리고 아까 1번에 2번 질문 한번 보세요.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물의 지분 비율이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사용은 용도에 따릅니다. 용도에 따라. 비용 부담은 면적 지분 비율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사용 때문에 틀렸어. 2번 질문 틀렸어요. 조심해야 돼. 자, 공용 부분에 사용 나와 있죠. 용도에 따릅니다. 자, 그래서 지분 비율이 아니고 비용 부담이 지분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거 맞게 하려면 사용을 지어야 돼. 알죠?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밑으로 가서 6번 문제 갑니다. 6번 질문. 관리위원회에 둘 수 있다 그랬죠? 맞고. 그 다음에 7번 어떻습니까?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정기관리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맞죠? 8번은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고 임기는 몇 년이라고? 2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부정행위를 하면은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관리 부정행위하면. 10번은요. 10번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점유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 관리위원회 위원회한테 물어봐. 당신 여기 사느냐? 소유자를 합니다. 제가 구분 소유자 중에 산다고. 점유자가 아니고. 10번 X. 11번은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으로 제공되는 이런 면벽할 때는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맞고. 12번. 공유자가 공유물에 관해서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을 특별 승계인기를 행사할 수가 있다. 뭐 공용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는 승계해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게 아까 2번 뭡니까? 공용 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비용 부담은 전유물의 지분 비율이고. 맞고. 그거는 앞에 사용 때문에 틀었습니다. 10번은 왜 틀었다 그랬어? 구약의 다른 정함이 있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이 점유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결의해서 선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저 한 개만 더 풀면 됩니다. 자, 밑에 갑시다. 틀린 거. 자, 1번. 임차인도 관리될 수가 있다. 1번 틀렸지. 왜 틀렸습니까? 관리는 구분 소유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1번 틀렸죠? 자, 2번 어떻습니까? 서면 결의 방법도 재건축도 가능하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유 부분에 저당고 설정하면 대지사용권도 미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원이 동의하면은 소유자 승인할 수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연체료는 내가 연체한 게 아니잖아. 연체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6번은 전유 부분의 정의입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 부분을 말하고. 7번은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요.
전원이 동의하면은 소유자에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 전원이 동의하면은 맞고. 9번은 건물의 시공자가 전용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담보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자, 요거 사용 승인부터는요. 요거는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으로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담보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10번 어떻습니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는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11번 관리인단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네. 맞고. 자, 그 다음에 12번 어떻습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한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29, 30에 연달아 나왔다고요. 자, 13번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는 어디 있는 것으로?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가 14번. 임대 후 분양전에 대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할 담보책임.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고 임대 시부터 할 담보책임입니다.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고 임대 시부터 고치시고. 14번 X. 15번은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도 집합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2012년도에 개정돼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16번. 건물의 하자가 발생, 하자 부수에 관한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 시부터 발생합니다. 인도시가 아니고 하자 발생 시부터 발생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1번 왜 틀렸다 그랬어?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가 있다 해야 되고 9번 왜 틀렸어요?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의 담보책임 존속 기간이 사용 승인입니다. 자, 12번 왜 틀렸다 그랬습니까? 등기. 자, 구조상 공유면 등기 없이도 물권의 등기 생긴다 해야 됩니다. 14번 왜 틀렸다고 했습니까? 임대 시부터. 임대 후 분양전 됐다. 하자담보책임 임대 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왜 틀렸다고 했습니까? 하자 발생으로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 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시가 아니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명의신탁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